자, 추가 프린트는 어법 이런 것보다는 내용 위주로 나오니까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목은 왜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일까?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나이가 좀 있는 왼손잡이 사람을 아마도 여기 대 빠진 거죠. 아마도 못 먹을 것이다. 그 사람들 쓰거나 먹는 걸 배워야 했을 것이에요. 그들의 오른손으로. 좀 나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흔한 관행이에요. 강요하는 건 아이한테 사용하라고 그들의 적절한 손을. 오른손이겠죠? 심지어 단어 right이란 단어도 또한 의미하거든요. 정확하거나 좋다라는 걸.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또한이요. 또한 뭐야? 심지어 다시 해볼게. 심지어 right이란 단어도 또한 의미하죠. 옳거나 좋은 걸.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왼손잡이가 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라면 그러면 왜 그것은 일어날까요? 애초에 이 그것이라는 건 이거죠. 왼손잡이가 되는 것. 오늘날 대략 10분의 1의 세계의 인구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부를 정리해보면 좀 나이가 있는 왼손잡이인 사람들 보면요. 오른손으로 쓰거나 먹을 수 있대.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올바른 손 쓰라고 강요했대요. 아이들한테. right이란 단어도 correct나 good을 의미하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도.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왼손잡이가 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면 왼손잡이가 되는 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왼손잡이거든. 넘어갔습니다. 자, 고고학적인 증거가 보여주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오랫동안인데 50만 년 정도 동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대. 대략 10% 인구의 여기 remains가 유해, 그러니까 잔해죠. 인간의 유해가 보여주면서 관련된 차이를 팔 길이와 골 밀도, 그러니까 뼈의 빽빽함, 그리고 어떤 고대 도구와 인공물들이 보여주면서요 증거를 왼손 사용의 증거를.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이 왼손잡이라며 고고학적 증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50만 년 동안 10분의 1, 그러니까 10%의 유해가 보여주기를 팔 길이의 차이가 있고 골밀도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고대 도구나 인공물은 왼손 사용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10% 정도의 왼손잡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을 쓰는 건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한쪽 손을 쓰는 건 아닌가 봐. 한쪽 손을 쓴다는 건 예측될 수 있다.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기초에서 태아의 위치의 기초로 자궁 안에. 그러니까 만약 한쪽 손을 타고 쓰는 것이 태어난다면 한쪽 손을 쓰는 경향이 태어난다면 그거는 의미하는 건가? 이게 유전적이라는 걸? 이게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거라면 그건 유전적인 건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죠. 다른 우세한 손을 사용할 수도 있대. 사실 다른 우세한 손을 쓴다는 게 일어나죠. 종종. 그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시디스죠. 다른 어떤 형제자매의 쌍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여길 좀 정리해보면 인구의 10분의 1이 왼손잡이라며 그건 예전부터 그랬대요. 그런 증거가 있대. 이제 한쪽 손을 쓰는 경향이라는 게 선택하는 건 아니야. 태어나기 전에 예측이 되긴 해. 근데 한쪽 손을 쓰는 게 갖고 태어난 거라면 그러면 유전적인 건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동일하잖아. 근데 왼손일 수도 오른손일 수 있대요. 서로 다를 수 있대. 이건 다른 형제자매에서도 그렇고. 근데 가능성, 오른손잡이가 되거나 왼손잡이가 되는 가능성은 결정이 되죠. 한쪽 손을 쓰는 경향에 의해 부모의 놀랍게도 일관적인 비율로. 예를 들어 볼게. 만약 아빠가 이거 체크 안 했네. 네. 만약 아빠가 왼손잡이야. 근데 엄마는 오른손잡이다. 그럼 너는 17%의 가능성이 있대. 왼손잡이로 태어날. 반면
두 분 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잡이인 아이를 가질 확률은 10% 정도 된대요. 한쪽 손을 쓴다는 경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사기 던지는 것으로, 즉 운으로. 근데 확률이요, 설정이 되죠. 너의 유전자에 의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하는 거네요, 지금. 이 모든 건 나타내는데 이유가 있대. 진화가 만들어낸 이런 작은 비율의 왼손잡이들을, 그리고 작은 비율의 왼손잡이를 유지하는 수천 년을 넘게. 여기를 정리하면 요 앞에 일란성 쌍둥이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다를 수 있대요. 형제자매도. 근데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는 가능성은 부모에 의해서 일관적인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아빠가 왼손, 엄마 오른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왼손, 다른 분은 오른손, 17%. 둘 다 오른손잡이야, 그럼 10%. 한쪽 손을 쓴다는 게 운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확률은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 맞네. 이 모든 게 암시하는 게 진화라는 건 작은 비율의 왼손잡이를 만드는구나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이론들이 있어 왔죠. 시도하려는 설명하려고 왜 한쪽 손을 쓰는 경향이 존재하는가, 애초에.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지? 그런 이론이 있었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학적인 모델은 보여주기를 실제 비율이 반영한 데 균형을, 경쟁과 협동의 압박 사이의 균형이래요. 인간의 진화에서. 한 번 더. 실제로 수학적인 모형이 보여준 건 뭐냐면 실제 비율이 경쟁 혹은 협동의 압박 사이의 균형을 반영해 준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득, 왼손잡이가 되는 이득은 분명하죠. 활동에서 상대를 포함하는 전투나 경쟁적인 스포츠 같은. 예를 들어 볼게. 대략 50%의 최고 타자들은 야구에서요, 왼손잡이였어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놀라운 이점으로.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되는 걸 놀라운 이점. 왼손잡이들은 소수잖아요, 시작할 때. 둘 다 오른손 왼손잡이, 둘 다 이 오른손 왼손 경쟁자들 쓸 겁니다. 둘 다 대부분의 시간을 만나고 연습하는데 오른손잡이를 상대해서. 여기 정리해보면 한쪽 손을 쓰는 경향 왜 나오는 거지?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지? 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수학 모형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게 실제 비율은 반영하는 것 같아. 균형을, 경쟁과 협동 사이의 압박의 그 균형을 반영하는 것 같아. 인간 진화에. 상대가 있는 스포츠에서는 왼손잡이가 이득인 거야. 예를 들어 타자 중에 제일 잘 치는 그런 탑 타자들은요 50%나 왼손잡이고, 이게 장점이래. 대부분 왼손잡이들은 소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왼손이고 오른손잡이건 다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연습한단 말이죠. 그 둘이 만날 때요 왼손잡이 애들은 더 잘 준비가 된 거야, 오른손잡이 상대자들한테. 반면 오른손잡이 애들은 나가 떨어지죠. 상대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한 전투의 이론은 불균형, 인구의 불균형이 발생시키는 거래. 장점을 왼손잡이 싸움꾼이나 운동선수에게 라는 그 전투 이론은, 전투 가설은 하나의 예시래요. 음성빈도 의존 선택설의 예시랍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아야 되는데 빈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한테는 이득인 거야. 모두 다 오른손잡이 상대로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화의 원칙에 따르면요, 그룹들,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성장할 경향이 있죠. 그 장점이 사라질 때까지. 만약 사람들이 오직 싸우고 경쟁만 한다면 인간의 진화 내내 자연 선택은 이끌 거 아니야. 더 많은 왼손잡이를.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성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그건 더 이상 희귀한 자산이 아니겠죠. 그러면 순수히 경쟁적인 세상에선 50% 정도의 인구는 왼손잡이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둘이 만나잖아요. 그럼 왼손잡이가 더 잘 준비된 거야.
오른손잡이는 이제 맨날 오른손잡이 상대로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만나면 당황하겠죠. 이런 전투가설, 왼손잡이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게 이게 음성 빈도 선택의 예시래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별로 안 되면 그 안 되는 애들한테는 이득인 거잖아. 그쵸? 근데 진화 원칙에 따르면, 진화의 원리에 따르면 이득이 있는 그룹이라는 게 계속 그 이득이 사라질 때까지 성장하지 않나? 만약 오로지 싸우고 경쟁만 한다면 인간의 진화를 통해서 자연 선택술은 더 많은 왼손잡이를 만들었을 텐데 더 많아질 때까지 그러면 희귀한 자산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순수히 경쟁적인 세상에서는 50% 정도는 왼손잡이가 될 건데 하고, 그러나 인간의 진화는 만들어지죠. 협동에 의해서. 경쟁뿐만 아니라 협동의 압박은요, 한 손 쓰는 경향의 분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요. 경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겠죠. 경쟁은 왼손잡이가 이득이야. 근데 협동의 압박이라는 건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손잡이가 좀 이득인 방향인가 보다. 골프에서 보자면 수행이라는 건 의존을 안 하죠, 상대한테. 오직 4% 정도의 최고 플레이어만 왼손잡이고, 하나의 예시인데요. 폭넓은 현상의 도구를 공유하는. 뭐처럼 어린 잠재력 있는 골프 선수가 쉽게 발견하는 것처럼 오른손잡이 클럽을요, 골프채에 말하는 겁니다. 골프채에 모여있는 걸 클럽이라 부르죠. 많은 중요한 도구들은요, 사회를 만들었던 도구들은 디자인 됐어요. 오른손잡이의 다수들을 위해서요. 왼손잡이가 더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이러한 도구를 고통을 받죠. 더 높은 사고 비율에. 그들은 덜 성공적이에요. 순수히 협동적인 세상에서는. 특히나 결국엔 사라지죠. 인구에서. 자, 인간, 진화는 경쟁뿐만 아니라 협동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잖아. 이건 경쟁의 압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상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골프는 내가 치는 거니까. 도구 쉐어링의 현상의 예시인데, 대부분 골프채가 오른손인가 보죠. 오른손 잡일 건가 봐. 이것처럼 많은 세상을 만들었던 도구들도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디자인됐고, 그럼 왼손잡이가 이 도구를 잘 못 쓸 거 아니야? 결국에 인구에서 사라지겠죠.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분포를 예측함으로써 왼손잡이의 사람들을 전체 인구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매칭해봄으로써 다양한 스포츠에서 그 모델은 나타내는데요. 왼손잡이의 지속이라는 건 적지만 안정적인 소수로서 반영하는 거래. 평형 상태를 경쟁과 협동의 효과에서 오는, 작동하고 있는 동시에 긴 시간 동안, 결국 이 모델은 아까 말했던 수학 모형입니다. 수학 모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숫자가 우리한테 말해준대요. 다양한 인구들을. 스키드가 편향된 분포, 퍼드니스는 한 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왜 퍼를 썼냐면 이 동물이기 때문에. 편향된 분포에서요, 한 손을 쓰는 경향, 협동을 하는 동물들의 여기까지죠. From A to B. 약간 더 큰 퍼센테이지의 왼손잡이까지요. 경쟁을 하는 수렵 채집인들 사회. 그러니까 협동을 하는 애들은 한 손만 써. 좀 한 손을 좀 많이 쓴대요. 그리고 왼손잡이가 좀 더 많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이라는 거. 어떤 퍼즐의 답이, 초기 인간 진화의 퍼즐의 답이 이미 우리 손에 있구나. 인간 진화를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걸 통해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전체를 정리해보면 왼손잡이는 왜 존재하는 거지? 수학적 모형에 따르면 이게 경쟁과 협동의 압박에 의해서 된 것 같아. 경쟁에서 왼손잡이가 이득이야. 협동할 땐 오른손잡이가 이득이야. 그래서 왼손잡이가 이러한 균형에 의해서 소수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전체 글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